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 정수에서 유리수로입니다. 일단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완전 일반적인 꼴은 아니고 a의 n분의 1제곱 n분의 1 같은 지수, 유리수인 지수일 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요. 일단 전제 조건이 좀 중요한데 밑의 조건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지수가 정수일 때는 어땠었죠? 0만 아니면 됐었죠? 근데 지수가 유리수일 때부터는 밑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a의 n분의 1제곱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양의 실수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지수가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 했다고 치면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n분의 1 곱하기 n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a의 1제곱이니까 그냥 a가 됩니다. 그 말은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 했더니 a가 됐단 소리니까 얘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라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쟤는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밑에 제가 써주는 예시들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 값이 얼마가 될까를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구하셨나요? 4의 2분의 1제곱은 위에 요 정의를 보시면은 2제곱해서 4가 되는 양의 실수니까 즉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의 실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제곱해서 5가 되는 양의 실수는 루트 5죠. 그 다음 제곱해서 6이 되는 양의 실수는 루트 6입니다. 자, 8의 3분의 1제곱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양의 실수는 2죠. 세제곱해서 9가 되는 양의 실수는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죠? 세제곱근 9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제곱해서 10이 되는 양의 실수는 세제곱근 10 다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a의 n분의 1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에 예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위에 예시를 잘 보시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위에 예시 보시면 10의 3분의 1제곱은 요 3이 루트 왼쪽 위로 가서 세제곱근 10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n제곱도 n제곱근이 여기로 가서 n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양의 실수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유리수인 지수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 2의 6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8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 이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볼 텐데 일단 괄호 안의 값을 먼저 다 구해보셔야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은 4, 그래서 4의 2분의 1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겠네요. 다른 색펜으로 써볼까요?
4의 2분의 1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고 2의 6제곱은 64니까 64의 2분의 1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고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죠. 걔 전체의 2분의 1제곱 구하라는 소리고 2의 마이너스 8제곱은 2의 8제곱이 256이라서 256분의 1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우리들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앞에서 배웠잖아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양의 실수라고.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의 실수니까 2, 얘는 제곱해서 64가 되는 양의 실수니까 8, 얘는 제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양의 실수니까 4분의 1, 얘는 제곱해서 256분의 1이 되는 양의 실수니까 16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1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예시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a의 m제곱의 전체 n분의 1제곱을 a의 몇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예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예상해보셨나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수를 잘 비교해보니까 요 1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이 되네. 요 3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6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3이 되네. 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되네. 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면 a의 m제곱 전체의 n분의 1제곱은 둘이 곱한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a의 n분의 m제곱을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a의 m제곱의 전체 n분의 1제곱을 거듭제곱으로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의 m제곱의 전체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유리수인 지수일 때 저렇게 표현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정리를 해보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n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특히 m이 1일 때, 즉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밑의 조건인데요. 밑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n분의 m은 유리수기 때문에 n은 정수면서 n이 2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루트 왼쪽 위에는 항상 2 이상인 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 이상인 자연수.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는 저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정수에서처럼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도록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그게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얘를 줄이고. 참고로는 a가 0보다 크고 pq가 정수일 때 이런 지수 법칙 기억나시나요? a의 p제곱의 전체의 q제곱은 a의 pq제곱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pq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pq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의 n분의 m, 이게 지금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죠? 그러기 위해서
mn이 정수라고 하고 n이 2 이상이라고 해볼게요. 얘 전체 n제곱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a의 m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n분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얘의 n제곱이 a의 m제곱이 됐으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의 n분의 m제곱을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미체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미체 조건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가 적어볼게요. 자, 지금 등호가 5개가 있는데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설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8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이 8이 나왔다는 거는 어디선가 모순이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과연 잘못됐을지 찾아봅시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표현했다.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2의 2분의 6제곱으로 표현을 했대요. 단순히 3을 2분의 6으로 표현한 거니까 쟤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분의 6제곱을 루트 마이너스 2의 6제곱으로 표현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 3번이 문제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서 뭐를 사용한 거냐면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를 정의할 때 a의 n분의 m제곱을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걸 정확히 3번에서 쓴 거예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6제곱을 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루트 왼쪽 위에 2는 의미가 없는 애니까 2를 지워도 되기 때문에 2를 없앤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미체 조건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체 조건이 뭐였죠? 밑이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얘가 성립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밑이 마이너스 2, 즉 음수일 때 얘를 썼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못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저기에서.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서 저렇게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a의 3분의 4제곱 a의 마이너스 0.7제곱 4제곱근 a의 3제곱 5제곱근 a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지금 지수가 지수로 표현이 된 것도 있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로 표현된 거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된 거는 지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a의 3분의 4제곱은 이 분모에 있는 3이 루트 왼쪽 위로 옵니다. 이렇게. 세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0.7제곱 이렇게
지수에 소수가 오는 경우는 분수로 일단 고쳐줘요. 마이너스 10분의 7제곱. 다음에 분모에 요 10 있죠. 10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7제곱.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a 4제곱근 a의 세제곱이니까 a의 요 4제곱이 분모로 오시면 됩니다. 요 4가. 다음 분자에는 요 3이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a의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a의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할까? 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지수가 유리수일 때를 정의를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수가 정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지수의 덧셈으로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지수의 뺄셈으로 a의 r제곱의 전체 s제곱은 a의 rs제곱으로 a, b의 전체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으로 이렇게 지수가 정수일 때랑 똑같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주의하실 거 하나는 미체 조건이겠죠? 밑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S는 유리수일 때이겠죠? 미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이 0보다 작은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유리수인 지수에서 지수법칙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지수가 유리수일 때를 정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진짜로 항상 성립을 하는지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1, 2, 3, 4를 전부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번만 같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RS가 유리수일 때 저 1번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RS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R을 N분의 M이라고 표현하고 S를 Q분의 P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M, N, P, Q는 정수고 분모에 있는 N과 Q는 2 이상이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A의 Q분의 P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지수 두 개가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모를 통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 NQ분의 MQ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A의 NQ분의 NP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얘는 NQ제곱근 A의 MQ제곱근이고 뒤에 거는 NQ제곱근 A의 NP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둘 다 NQ제곱근이기 때문에 NQ제곱근 루트 안에서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곱하기 기호는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NQ랑 NP는 어차피 정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A의 MQ 더하기 NP제곱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얘는 다시 지수꼴로 나타내보면 A의 NQ분의 MQ 더하기 NP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쪼개서 나타내보면 A의 NQ분의 MQ 더하기 NQ분의 NP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의 N분의 M 더하기 Q분의 P제곱 이렇게 되고 N분의 M은 R이고 Q분의 P는 S이기 때문에 A의 R 더하기 S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 더하기 S제곱과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도 항상 성립을 하고 주의할 점은 밑이 0보다 클 때에만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적어주는 문제들을 간단히 한번 표현해보세요. 이때 밑은 당연히 0보다 크고 4개의 예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밑이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1번은 밑이 같은 애들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저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에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2분의 9를 빼면 통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라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a의 3분의 4제곱을 전체 마이너스 6제곱 하는 거는 그냥 지수끼리 미리 곱해버려도 된다라는 거고 얘는 a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3제곱 전체를 6분의 1제곱 하는 거잖아요. 쟤는 따로따로 6분의 1제곱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6분의 1제곱이 되고 b의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제곱이 되니까 a의 얼마죠? 이거 약분해보시면 2, 3이잖아요. 얘는 2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9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지수의 확장 실수로입니다. 유리수에서 실수로. 그러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어차피 확인했기 때문에 지수가 무리수일 때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2 같은 걸 어떻게 정의할까 라는 것입니다. 지수가 저렇게 무리수일 때.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루트 2는 1.41421 땡땡땡땡 이렇게 한없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 숫자 1 데려오고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1.4 데려오고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1.41 다음 소수점 셋째 자리 1.414 1.4142 1.41421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이 수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어요? 루트 2에 가까워지겠죠. 소수점 한 자리씩 늘려서 얘랑 똑같이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 각각의 수들을 2의 지수에다 올리는 겁니다. 2의 1제곱, 2의 1.4제곱, 2의 1.41제곱, 2의 1.414제곱, 2의 1.4142제곱, 2의 1.41421제곱 이렇게 쭉쭉쭉쭉이요. 그러면 요 값들을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들이 점점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어떤 수에. 얘네들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수를 2의 루트 2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를 2의 루트 2라고 정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실수일 때를 정의를 하고요.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 밑의 조건은 유리수에서와 똑같이 밑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입니다. 이때 지수법칙 1, 2, 3, 4가 성립한다. 이해되시죠? 밑의 조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문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지수 법칙. 문제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세요. 이때 밑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지금 두 번째 게 밑이 3이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그런 거예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전체를 2루트 2제곱 한 거죠. 곱하기 3의 5루트 2제곱. 그러면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마이너스 4루트 2잖아요. 3의 마이너스 4루트 2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3의 5루트 2제곱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의 덧셈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3의 루트 2제곱이구나.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거의 나눗셈은 빼기 지수끼리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구나. 다음 3번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루트 2제곱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6이고 b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고 그래서 a의 6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수의 확장까지 배워봤고요.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밑의 조건, 지수의 범위를 점점점 확장할 때 밑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고, 지수가 정수일 때 밑의 조건은 뭐였어요? 밑이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였고, 지수가 실수일 때도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